상대방의 종교와 정치는 이해를 하려 하거나 극복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건드려서도 안 되는 장르예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특정 종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해당되는 듣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2기에 종교란 이슈가 또 발생이 되었어요. 어쩐지 요즘 잠잠하다 했는데 현재 영숙, 영수님, 영자, 광수님이 종교란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이 네 분 다 서로의 호감이 있는 상황인데 종교 문제만 아니면 어떻게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이혼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영수님은 이혼 사유가 다른 이유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절실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영숙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본인 글씨체 자랑하고 싶어 했을 때 그 자랑했던 도구가 성경을 쓴 필사인데 성경 필사 보여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냥 글씨체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말해보면 영수님한테 제가 글씨체 자랑하고 싶어서 불교 경전을 보여주면 영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 글씨체 예쁘시네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걸 보여주냐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종교 또한 기본 매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수님이 보여준 필사는 글씨체라기보다는 성경을 뜻하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절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종교나 정치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예민하고 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사회적으로도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겠냐고요. 근데 왜 이런 특정 종교 사람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왜 당연시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매너 없게 말이야. 근데 영수님이 종교를 떠나서 영숙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누구보다도 매너가 좋아요. 거기에 준비성도 너무 좋아요. 영숙님 혼자 술 마시면 어색해 할까봐 숙취 해소제부터 똑같이 맥주 효과 날 수 있도록 아이스티까지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드라이브 코스까지 미리 준비하는 거 보면 낯설에 출연하는 몇 안 되는 매너 좋은 남자 중에 한 명이에요. 또 말할 때도 보면 말도 부드럽게 하면서 항상 영숙님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오죽하면 영숙님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앞에서 마중 가서 기다리는 거 보면 과하다 할 정도로 천지분간도 못하면서 이게 매너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하느님 앞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냐고. 영숙님도 종교가 뜻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질문들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영수님은 끝까지 하는 말들을 보면 주말도 나는 쉬는 게 아니다, 주일날만 되면 예배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수님은 울진에서 일하고 영숙님은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연애는 언제 하려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할당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또 본인은 항상 출근하는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항상 아침에 엎드린 자세로 기도를 하고 나간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아니, 이것도 굳이 이렇게까지 어필을 해야 하냐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힘을 달라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매번 힘을 줬기에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 견뎌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루 밥 잘 먹고 잘 싸고 어젯밤에 잘 잤으니까 내 컨디션이 좋으니까 오늘 하루도 잘 넘어간 거지. 어떻게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한테 영수님이 더 이상 뭘 어찌할 수 있냐 말인 거예요. 영수님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한 말이 있는데 사람을 아는 게 먼저지 종교는 그 다음 문제다. 그나마 영수님 좋게 들어라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본 영수님은 종교가 먼저지 사람을 아는 게 그 다음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대화에서도 영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 문제를 여기 안에서 해결할 건지 밖에서 해결할 건지 영숙님이 판단하는 게 맞을 거다. 나도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고 어쨌든 그건 영숙님이 판단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모든 걸 떠넘긴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본인은 종교에 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인 거잖아요. 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와 같이 믿어야 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솔직히 이 여자 꼬시기 위해서 설탕 발린 말로 결혼을 해도 배우자한테 종교에 대해 푸시할 생각이 없다. 기독교 안 믿는다고 해도 그 의견 존중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영수님은 정말 절실한 기독교 사람 아니면 감당을 할 수 없는 남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본인의 계획적인 성격 때문에 전체에게 강요를 해서 이혼을 한 사유까지 보면 오히려 결혼하지 말고 하느님하고 즐기면서 즐겁게 사는 게 차라리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종교의 타협적인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영숙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되었죠. 그런데도 설마 영숙님, 그럴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만큼 보여줬는데도 똑같은 실수는 안 하겠죠. 낯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영자님과 광수님이신데 이번 22기에 결혼 커플이 나왔다고 하죠. 대부분들 생각하는 게 이 두 사람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왜 같은 실수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뭐 종교 부분만 제외하면 이 두 사람도 보기에 참 좋아 보여요. 서로 귀엽다고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가 끊어지는 부분도 없이 계속 이어지면서 음악 듣는 취미도 비슷하고 거기에 광수님이 영자님 성격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영자님도 이 말에 탄력을 받아서인지 본인 가족 자랑까지 하던데 저희 집 다 재밌긴 하다. 오빠랑도 엄청 친해서 사이가 다 좋다. 남매끼리 사이가 이렇다고 말하는 걸 보면 진짜 좋은 게 맞긴 한 거죠. 거기에 저는 감동받은 부분도 있는데 영자님이 집 가온을 말해주더라고요. 집 가온이 태교하는 마음으로 살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맨날 웃고 이런 의미에서 가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부모들은 저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맨날 웃으면서 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나름 저런 환경에서 자라온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마도 영자님이 보여주는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이런 집안 환경에서 나왔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광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광수님은 자기소개할 때 3명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등이 저예요. 이런 부분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 3명 중에 내가 있냐 없냐를 물어볼 뿐이지 대놓고 저렇게 잘 안 물어보잖아요. 민망하니까. 그리고 광수님 대답이 잠시 머뭇거리니까 대답이 안 나와? 하면서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던데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런 불쑥 나오는 모습들 때문에 영자님 태움이 맞다 아니다 말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좋은 모습들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런 모습들 보면 영자님 성격 있네 하는 부분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런 모습까지도 광수님은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종교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영자님이 종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긴 했어요. 거기에 광수님이 대답하길 이혼한다는 말에 부모님이 쌍수 들고 환영했다. 그걸 들은 영자님이 웃으면서 대응은 했지만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부모님들도 쌍수 들고 환영했다고 답해줬어요. 설마 농담이겠죠? 태교가 가온이란 사람들이 종교 다르다고 우리 집안 안 따라줬다고 이혼한다고 환영했다? 설마 아니겠죠. 만약 진짜면 답 나온 게 아닌가요? 어떤 집안인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광수님이 솔직히 말을 했어요. 불교를 믿어야 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영자님이 조금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강요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저는 이 부분에서 광수님이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가족 분위기, 음악 취향 등 모든 게 잘 맞는 사람인데 오직 종교 하나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영자님이 저렇게 말을 해주니까 또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독교분과 불교 또는 무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되는 건 많이 봤어도 문제없이 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령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잘 사는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고 신기할 것 같아요. 저는 영자님이 강요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뜻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기독교 말고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종교에 대해서 강요를 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인만 믿는 거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수님과 영숙님이 왜 이혼을 했는데요?
강요를 당하니까 이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느끼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 과함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의견만 제시를 할 뿐이에요. 강요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소한 의견 하나조차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게 신이 다 만들어줬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독교를 믿을 뿐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고 상대방이 무교면 나도 무교하면 된다. 왜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냐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건데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종교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노력한 내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힘들 때 심적으로나마 조금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가져보려고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이거와 완전 반대인 거잖아. 그러니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자님과 광수님 상황을 보면 두 분 종교에 대해서 서로에 맞게 타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멀리는 생각 못하고 눈앞에 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점이 뭐냐면 영자님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는 말은 가족 어느 누구 하나 안 빠지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광수님이 나타난다? 너 그렇게 이해를 해줄까? 영자님 자존감의 모든 게 가족한테서 나왔는데 과연 광수님을 대신해서 나서줄까? 광수님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될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자님과 광수님 그리고 영수님의 기독교에 대한 당연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저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절대란 건 없다고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는 절대란 게 존재하는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